창규입니다. 저는 최근에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수익 규제를 2009년도 이전으로 환원해갖고 9%에서 4%로 낮추고, 또 과거에 그 은행에 주로 적용되는 금산분리 원칙을 제2금융권까지 이제 확대하는 등의 그 금산분리 정책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전체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시도는 규제의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정책이며 단지 대기업을 힘들게 만드는 것만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흔히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된다,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논의를 말씀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크게 그 사실을 잘 못 본 내용입니다. 정작 미국 금융위기는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정부의 그 저금리 정책, 부동산 정책, 금융감독 정책, 금융정책,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주로 정부 정책이 주로 잘못되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금산분리 정책, 금산분리 강화 정책이라는 게 기업에 불필요한 충격을 주게 되어서 우리 경제 전반에 그 위축 요인을 작용하고 또 다른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저축은행 사태를 보더라도 정작 우리나라에서도 문제는 금융과 산업 간의 분리가 안 되어서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치나 정부가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혹은 해결을 지연시킨 정황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말 금융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금산분리보다는 금융과 정치 혹은 금융과 정부의 적절한 분리라고 할 수 있는 검정분리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 정부나 정치권이 은행 경영에 직접 간섭하면서 혹은 금융기관 경영에 간섭하면서 우리나라의 민간 금융자본이 주도가 된 은행을 만들지도 못하게 하면서 대부분의 은행들을 외국 자본에 넘겨주게 된 것도 바로 의미 없는 금산분리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이 이번에 논의가 되고 있는 금산분리 강화로 인해서 앞에서 많은 교수님들이나 전문가가 설명한 것처럼 제2금융권까지 흔들어가고 흩어져 나오는 금융회사나 기업들의 경영권을 도대체 누구한테 넘기려는 것인지 그 진정한 의도마저 의심스럽습니다. 또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이나 기업들마저도 국내 민간 자본이 아닌 외국 자본들이나 정부가 사실상 지배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간 기업들의 무한 경쟁에 접어들면서 생존을 다투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보호무역주의가 풍부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자유무역과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사법부까지 동원되어서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내 기업을 현대로 판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작 국내에서는 개념마저도 모호한 경제민주화 논쟁에 매몰되어 정치권과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주는 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기업 때리기만 열중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자리 만들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는 어떻게 하면 제조업에서와 같이 정부 주도가 아닌 국내 민간 자본이 주도가 된 세계적인 금융기업을 키워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오히려 금산분리 완화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대주주의 사적 이익에 치우쳐 기타 주주들이나 고객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쌓인다든지 하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오게 되면 정부나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보다는 국내 산업 자본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사분리를 완화해 놓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융정책이나 산업정책을 변경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물 흐르듯이 모두가 합의된 옳은 방향으로 서서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위기를 편성해서 불과 몇 년 전의 정부 정책을 단시일 내에 번복하겠다는 것이 바로 기업에 대한 정부나 정치권의 정책 횡포이며 아직도 관치경제 혹은 정치경제가 남아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기업 간에 대등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경제 민주화가 아직도 덜 되어 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사분리 강화 정책은 의의나 명분이 매우 약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토론자로서 토론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지금 5분 저까지 포함해서 토론자들이 토론해 주신 결과가 대체로 김인석 박사님의 경우에는 기업의 최적 구조를 사전적으로 설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영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미래 성장을 위해서 투자 이력을 상실하고 외국 자본에 대해서 역처벌을 당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면 감독 기능을 강화하면 되는 것이지 소유를 그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정상현 교수님께서도 법률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승만 박사와 저는 또 대체로 비슷한 시각에서 이 관치금융이나 관치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 부분 좀 방향을 대체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플로어에서 성중석에서 지금 5분의 패널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좀